1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상승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엇갈린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63%, S&P 500 지수는 0.56%, 나스닥 지수는 0.59% 상승했습니다.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연방 하원 연설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2억 원 초과 즉시연금 등 장기저축성 보험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2억 원 초과 상품은 대부분 슈퍼리치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자산가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 수정론을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면 방박했습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수정이나 폐기 요구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월 1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3대 지수 모두 나란히 올랐습니다. 기대했던 4분기 미국 대형은행들의 실적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면서 큰 재료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이날 공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살려줬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살펴봐야겠죠.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할 텐데 어제도 우리 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이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뉴욕 3대 지수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먼저 실적보다 경제 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 자체가 상당히 호전된 발표를 했죠. 거기 안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신다면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감소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감소했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 지표였습니다.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신규 주택 착공 실적에 대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주택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주택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완만한 흐름을 항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가장 뒤늦게 출발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안정되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의 발언도 조금 이슈가 됐는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 채무 증액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단계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단계적으로 이제 증액하는 것은 지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의 안정세를 좀 더 윤활유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은 바로 금융주였죠. 네. 하지만 금융주는 우리에게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준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BOA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순이익이었는데요. 순이익 같은 부분은 63%가 감소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죠. 그래서 시장은 조금 실망을 했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시티그룹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186억 6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69센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의 예상치가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의 어닝을 기대를 했는데 은행의 어닝보다는 경제지표의 어닝이 좀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미국 증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제 지표를 통해서 고용과 주택이 모두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요즘 우리 증시가 이런 뉴욕 증시 영향에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5년 내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 자체가 완만하지만 베이지북, 어제 말씀을 드렸던 베이지북에도 나타났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회복세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분 자체가 미국이 상승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안 오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하방을 지지는 해줄 수 있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부추기에는 조금 여력이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수급적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미국발 훈풍이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작용을 벌써 다 했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나라를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지금 중국발 훈풍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미국의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데는 경기 민감주 활약이 돋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IT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랠리를 펼쳐줘야 되는 시기에 지금은 애플발 악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장을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증시를 표현한다면 미국은 뛰어다니고 있죠. 그리고 중국은 날아다니고 있고 대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걸어가는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뛸 때도 있고요. 날 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앞서 있던 갭을 지금은 메꾸는 단계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갭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아침마다. 그런 걸 한번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갭이었죠. 첫 번째 갭 자체를 조금 메꾸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1960에서 1965포인트를 저점으로 보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박스권을 장세를 조금 연출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물론 그랬고 오늘도 분할 매수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예, CJ ENM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CJ 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뭐 많은 일을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콘텐츠 관련 산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그리고 영화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영향보다는요 안에 내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하단 자체를 상당히 지지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실 때는 지금 쌍바닥이 연출이 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오르는 모습 거기에 대해 거래량 또한 상당히 많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력적인 에너지 자체가 지금은 응축돼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를 분출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1년 동안 기었습니다. 1년 동안 기었으면 지금 이제는 걸어야 될 때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시점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추천을 안 했던 거는 제가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항 부분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을 돌파를 했다고 보고 지금 다시 신규적인 매수권으로 가담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일으킬 만한 개선세가 어떤 게 있냐 한번 보시면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골치 덩어리가
게임이었습니다. 안에 게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골칫덩어리였고 생각보다는 실적이 안 나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개선세가 조금 돋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점유율 자체를 30%를 회복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나, 그렇게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도 있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호재거리는 더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CJ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투신권이라든지 연기금, 기관 장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CJ 같은 경우에는 기관만이 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관점이 좀 중요하겠고, 만약에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현재 시점이 상당히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눌림목 형태를 좀 띄었던 구간이었습니다. 네. 매수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31,000원 부근에서 매수가를 우리가 한번 좀 잡아보시는 방법이 좀 좋겠고요. 그리고 31,000원, 32,000원까지 좀 넓게 우리가 매수가로 좀 대응을 하시고, 네. 대신에 손절가를 한번 보신다면 31,000원 밑으로는 우리가 좀 손절을 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대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5,000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이다 CJEN의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AS 받아볼 종목은 저희가 얼마 전에 추천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녹스, 저희가 1월 15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무려 5%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도 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추천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그 사상 최고치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최근에 그 이렇게 단기간에 기관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정을 깊게 받지 않고 단기 탄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가 예상되고요. 지금 목표가로 제시를 드렸던 24,500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한 가격 자체도 아주 바닥권에서 접근을 한 건 아니고 중간에 가담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나면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그 지금 만약에 연속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때 단기 목표가에서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 만약에 옆으로 계속 기어간다라면은 네. 그럴 땐 좀 길게 보유를 하셔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그 21선이나 60일선 이평과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이격을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뭐 이쪽으로 잘 들어오고 있지만은 항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면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하면은 매도가 꼭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대응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단기 급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였죠. 한 24,500원 부근에서는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텐데 어느 쪽으로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특별한 업종이라기보다는 네. 기관 매수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시장 자체가 그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막상 시장 참여를 해보면은 네. 생각보다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많습니다. 주가의 네.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뭐 저는 그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아이스크림 장세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형태로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종목 간의 차별화가 심하고 또 특히 그 최근에 안철수 관련주들의 그 급등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자꾸 주게 만듭니다. 사실 뭐 대선도 다 끝났고
안철수 씨는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아직 귀국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난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참 의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800원대에서 4,000원대 넘게 4,000원대 중반을 넘게 상승을 했고 어제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뭐 종가에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차이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결론적으로 기관이 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매수를 늘려가는 종목만이 그나마 상승 유지를 좀 해주고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지금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기관들이 급격하게 매수를 단기로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데서 매수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수가 집중되는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교체 매수가 좀 필요한 시기이고요. 종목이 흐름이 약하다 싶으면은 좀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으로 바꿔 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CJ ENM 오늘 그 말씀 또 해주시던데 네. CJ ENM 같은 경우에도 역시 기관 매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종목들도 어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기관 매수가 꾸준히 몰리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조정 자체도 별로 안 받았어요. 한글과 컴퓨터는 특히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IMF 이후에 97년도에서 98년도에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 중에 몇 안 되는 기업인데요. 새롭게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 컨텐츠를 내놓으면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기업이 성장을 할 때 주가의 상승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노인 복지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 종목도 한글과 컴퓨터하고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이 초기에 상장을 했을 때 이 종목이 57,000원까지 한번 기대감에 의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가 이제 그게 2007년도인데 2007년도 한 해 내리막 타고 2008년도 한 해 더 내리막 타서 10,000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2009, 2010, 2011년, 2012년 중반까지 횡보를 하면서 그 가격을 계속 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장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요번에 들어서 이제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결국 기관 매수가 성장성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이런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종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휴맥스라는 종목인데요. 휴맥스는 아시다시피 셋톱박스 쪽의 생산업체입니다. 뭐 작년 한 해 그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유럽 쪽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금융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나서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고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강화되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실적도 추가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역시 신고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매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정도로 추세선 깨지면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휴맥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돔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어제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연이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쉽지 않은 한 주였죠. 오늘 금요일장이기도 한데 오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글로벌 증시가 조금 기술적인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뭐 다우존스 지수는 전고점에 이제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500 이 부분에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증시도 뭐 전고점 그리고 영국 증시도 전고점 갱신 전에 이제 타이 기록을 그려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서구 증시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반면에 상해 증시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증시 우리나라 증시 이런 부분은 이제 조정받는데 왜 이런 이제 양극화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중국 이제 우리 이런 데는 내수보다는 일단 이제 드라이브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이제 집중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고 또 글로벌 서구 쪽에 이제 내수 쪽 자체에서 부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통화를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푸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 서구에 비해서 조금 통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조정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앞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누차 먼저 정의를 두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했지만 상승폭에 38% 조정받고 이 38% 조정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1980포인트에서 80포인트에서 90포인트 사이에 굉장히 이제 지지 그런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이 자리에서 1980포인트 전후에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 10시에 하는 수익률 말하다를 수요일 날 녹화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980을 살짝 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뭐 추세 자체가 뭐 다시 기술적인 반등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은 상승 하락할 때 2단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2단 하락을 위한 되돌림 모양이 아니냐. 그럼 되돌리면 뭡니까? 고점에서 최대한 일단 여러분에게 이제 고점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선물 그 차트를 보면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차트를 보면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손절매를 과감하게 하락했던 자리가 268년 전인데 지금 262거든요. 그럼 오늘 한 2p나 제가 볼 때 한 2p 정도 될 것 같은데 264 정도 된단 말이에요. 240, 64캐도 여러분이 거의 돈을 한 200만 원씩 손실 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1일평과 20일평 데드크로스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 사이 이제 교과서 보면 책 보면 데드크로스 주가 빠진다 이래 나오는데 사실은 데드크로스 나올 때 주가 뜨는 경향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주가가 이제 상승하더라도 제가 볼 때 강력하게 21일평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 1900원짜리까지는 주가가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관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짧은 번트를 계속 돼야 돼. 번트지 짧은 스윙도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이 매물대에서 너무 강력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자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여러분이 보시면 과거는 다우나 유럽 증시가 뜨면은 우리나라 증시나 중국이나 일본이 따라 뜨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죠. 유럽이 떠도 미국이 빠지고 미국이 떠도 우리나라가 뜨고 이런 교차적인 그런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조금 낙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피관적으로 보면서 현금화를 못하신 분들은 고점에서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할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화요일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반등의 기준점은 왜 반등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 반등 기준점은 기준선이 반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제가 이야기했죠. 아직까지 한 3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3일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급하게는 팔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전환선 자리거든요. 전환선 자리가 지금 1990자리인데 1990 가까이에서 여러분께서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121일평이 과거 121일평 견들이 워낙 낮고 지금이 높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하는데 이 121일평 급격 상승에서 61일평이 데드크로스 나는지 안 나는지를 꼭 보셔야 된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이런 날 이격도를 봐야 되는데 이격도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가벼운 이격은 영선 이하 하락으로 분명히 전환하고 마지막 남은 61일평 이격 자체가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평은 꺾였다는 거죠.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벼운 이평들이 다 이제 음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격 때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익을 말하다 오늘 러시안 그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00 이하의 이 영선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평 자체가 꺾였다고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5일, 10일, 20일 데드크로스 났다는 거죠. 10, 이하 가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목균형표의 변곡점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쯤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공격적인 주가의 매듭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직까지 주식 자체가 공격적인 그런 모양은 앞 한 2주 정도 더 남았습니다. 선행스펜드의 급격한 상승은 2주에 남았다. 결론은 앞으로 2주 동안은 제가 누차 말해서 주가는 이 1970에서 1990 사이에 이 박스권이 앞으로 2주 동안 나갈 것이다. 그러면 상방 이탈할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하방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자르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의 특검은 고미줄입니다. 기관이 빼고 달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여러분 보다시피 개인이 1조 8천억, 외국인이 1조 8천억 여기에서 개인들이 지금 현재 어제 종가로 한 350만 원씩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건데 선물 이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 고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되면은 과감하게 손절매를 쳐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원화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1950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 부분이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어제 그 주가의 상승 틀을 보면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이제 주가의 상승들이 어제 환율에 관한 그리고 애플에 관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모든 텔레비에서 안 된다 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많이 뜬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그래서 너무 나쁘다 할 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난과 역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기준선인 150만 원을 하방 이탈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삼성전자의 하락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조금 유념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삼성전자의 이 주가를 더 민감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DMI 차트가 마이너스로 돌변하는 그런 모양이다. 그러나 ADX가 아직까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급락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지금 주식이 이 자리에서 선물로 치면 260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횡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큰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주가의 이제 연속성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연속성이 답니다.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은 여러분 보입니다. 1985 이상은 오버슈팅 최고 많이 떴을 시에는 여러분 1997인데 제가 볼 때는 1997보다는 1985에 더 무게중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85 이상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는 여러분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기관들도 수익이 낮기 때문에 팔아야 되거든요. 이 파는 건 누구 제때 팝니까? 개인 제때 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표조 우리가 일어날 때와 앉을 때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설 때 물 때를 안다는데 썰물 때 밀물 때를 안다듯이 지금 자리는 좀 방어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 그리고 기관의 하이닉스 매도 전체적으로 쭉 갔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기관들도 선물에 목을 개지 주식에 목을 개지 않고 오늘 그 언론을 보니까 지금 주식이 가장 문제는 거래 대금이나 하듯이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물이 굉장히 적다. 고기가 많은데 물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적으면 고기는 다 상해버린다.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매매하시는 그런 템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냥 많이 뜨면 현금화에 주력한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냉정하게 그냥 쉬는 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전음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코스피 1980에서 1990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증권시장을 오픈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최강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현대산업입니다. 현재 건설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국내 시공 능력 평가 8위인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주택 부문에서 우수한 브랜드인 아이파크를 바탕으로 자체 분양사업, 재개발, 재건축, 일반 도급사업 등을 꾸준히 수주하며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회사입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과 건설업, 아파트 하락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향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관에서도 꾸준히 매수 중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1차 상승 후 조정 후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MACD 오실레이터 양봉 전환입니다. 심리도도 양호한 편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간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5일선 지지라인인 21,500원에서 23,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 지지라인 21,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천한 대림산업과 더불어 동반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두 종목 잘 관찰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현대산업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LIG 손해보험, 이 종목은 저희가 1월 15일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AS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의 AS 종목은 LIG 손해보험입니다. 아직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익은 나지 않았지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주로서 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손해보험 및 증권, 자산운용을 주사업을 하며 2012년 상반기 대비 후반기 매출과 수익이 증가 추세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순이익이 증가 중입니다. 이번 금리 동결로 안정적인 회사 운영과 시장 불안 시 경기 방어 주식이며 전체적으로 보험주 상승 중입니다. 어제 제가 전체 차트를 매일 돌립니다. 어제 보니까 현재 삼성생명, 하나생명,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보험주가 안정적인 패턴으로 상승 중이니 잘 보시고 적당한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주말입니다.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주식이니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인생이나 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공짜는 없고 노력한 만큼 인내한 만큼 열매를 얻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16종목을 추천했는데 매수가 대비 상승은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회사, 재무제표 안정적인 회사, 안정적인 매수 구간에서 추천하고 있으니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시청률 1위인 서울경제 센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채널 고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금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HMC 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대덕 GDS. 지난해 4분기 성과급 출원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예상된다. 올해 1분기 매출 1,200억 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미국 과징금 충당에도 불구하고 TV 패널 수요 확대로 인해 4분기 양호한 실적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삼성증권. 소매채권 판매액은 감소했으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거액 자산 고객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63,800원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우진플라임.
4분기 실적은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며 투자 의견 가히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현대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모두투어, 원화 강세 기조와 증검달의 효율 증가로 긍정적인 업황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바히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실적 부진으로 인한 금융주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호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무래도 낮은 수준의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 이런 흐름들이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국내 시장 오늘에도 좀 적용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해외 시장의 훈풍이 돌아선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이제 수급 악재로 인한 기관 조정,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 안정되고 기관 관심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는 수익률 제고가 상당히 쉽지 않은 모습이 전개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실적 시즌이 점점 계속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는 가이던스도 좀 한층 좀 다운 레벨이 된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것은 실적인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계속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소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되는 상황으로 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월 들어서 지금 유틸리티나 통신, 방어 업종이 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금 경기 민감주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좀 더 이런 흐름도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진한 실적 시즌이지만 이익이 양호한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IT라든지 음식료, 제약업종 위주였던 그런 종목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것이 접근이 유효할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1970선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지력이 어느 정도는 좀 확보가 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런 테스트 과정이 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 제한적 지수 하락을 가정했을 때 어떤 기관 매수 종목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한 그런 금요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되 기관 선호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신규 편입 종목 대덕 GDS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덕 GDS 일단은 HMC에서는 TP를 24,000원 좀 잡고 있는 모습이다. 아무래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 실적 모멘텀이 다시 가미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 성과급이라든지 복지기금 출연이 좀 나왔거든요. 성과급 한 20억, 복지기금 한 20억 정도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시장 컨센서스는 90억이었는데 요거보다는 작은 한 62억 정도를 좀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로 우리가 수치를 한번 매겨 보면 작년 대비 그러니까 182%가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세전이익 같은 경우는 274%나 증가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4분기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1분기 같은 경우가 좀 더 그 기대를 좀 많이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FPCB 모멘텀에 힘입어서 매출만 보더라도 1,200이 돌파하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30억을 초과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더 모멘텀으로 지금 현금을 좀 챙겨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히라세 코리아에 대한 지분 매각인데 이 부분이 지금 4분기 말 순현금만 좀 2천억을 좀 쟁여놓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흐름과 더불어서 FPCB 2013년 매출이 비중 한 44%까지 상승할 거로 좀 전망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 거래선의 FPCB 수요도 급증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결국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의 해가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대덕 GDS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월 18일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대로 상승 출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은 강보합권 수준인데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이죠. 오늘 특히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체크 포인트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변수를 또 빼먹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죠. 이제 뭐 논의된 이제 주요 현안을 봤을 경우에 설 대비 이제 서민 물가 안정과 또 한파와 또 폭설에 의한 안전 대책, 또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수급 문제, 그러니까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이 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관련주들도 한번 좀 조금씩 움직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서울역 이게 이제 롯데 아울렛이 오픈되죠. 이제 관련주로는 이제 뭐 롯데 쇼핑을 우리가 이제 뽑아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이제 또 스타트합니다. 이제 실적이 이제 삼성카드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이제 하림홀딩스가 이제 흡수합병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제 하림홀딩스와 또 선진지주를 흡수합병하면서 하림홀딩스는 이제 존속하고 또 선진지수는 또 해산된다는 점,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중국의 GDP 발표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뭐 지난 10일 날에 발표한 중국의 무역 수지 이제 호조를 좀 많이 보여주었었고요. 또 오늘부터 이제 그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의 이제 발표가 나타나는데 지금 뭐 시장 전문가들의 이제 그 평에 의하면은 지난해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약 한 7.8% 정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지만 지난주 이제 발표된 중국의 무역 수지처럼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4분기 GDP 예상치인 7%대 후반부를 상회하는지에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서 좀 시장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미국에서는 이제 GE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되어져 있고 또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줄줄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시의 대부분 대외 요인이 큰 변수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선진국들이 경기 둔화에 이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많이들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괜찮은데 남의 집 문제에 걱정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근데 올해 들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른 날을 우리가 한번 좀 측정을 한번 해보면 양봉을 켰던 날이 딱 3일밖에 없습니다. 주변 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뭐 중국 오르는 날에도 우리 한국장은 또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좀 시장의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게 딱 손꼽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외국인 투자들이 그 매매 동향을 한번 놓고 보았을 때 계속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사려는 손길이조차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까지 18주 연속 순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베팅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과 인도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자리를 우리가 지켜왔었지만 지금 뭐 강도에 따진다면 최근 오히려 거의 대밀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올 초 이후에 누적 기준 순매도세로 좀 돌아섰는데요. 뭐 이 부분은 뭐 뱅가드의 뭐 벤치마킹 변경으로 인해서 뭐 계속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계속 뭐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하지만 상당히 지금 증시 체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좀 웨더독 현상까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선물이 계속 현물을 이제 흔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줄 만한 이제 호재도 조금은 좀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지금 내달까지 이제 대내외 정책 이벤트가 이제 공백인 상태이고 또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이 또 좋지 않다는 점이 좀 부담감이 있겠죠. 또 원화 강세도 지수를 억누르는 요인 중에 또 하나라고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미국 증시가 우리 긴밤 동안 이제 상승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지금 숨고르기 장세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만약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럽 재정 우려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성이 생기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 미국의 양적 완화 효과로 인해서 위험 자산으로 돈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이용할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지수는 2040포인트 그리고 1960포인트와 1970포인트에 대한 박스권 밴드권을 한번 놓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2015포인트 구간대에서는 현금 비중을 항상 우리가 여유 있게 세팅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공격적인 우리가 매매를 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1960과 1970포인트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뭐 전일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계속 1970포인트 기준으로부터 계속 밑꼬리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 저점 확인 가능성이 저는 이 박스권 트렌드에서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96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1930포인트까지 투매 구간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빠른 반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 투매 구간이 나올 때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가담을 한번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수급 주체와 주도주 부재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량주를 만약에 시장에서 세팅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면은 신용 비율이 1% 미만인 업종들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 금융주, 또 지금 최근에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환율 변수를 무시할 수 있는 증권, 통신, 금융업종, KB금융,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대우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여기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주를 접근하고 싶다. 우리가 환율은 1,050원 구간대에서 하방 경직성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만큼 전기전자, 운수장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하락 수혜주가 계속 나올 경우에는 해운주와 항공주, 이제 한진해운, 두산인프라코어,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코스닥 변수를 무시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포스코 ICT, CJ ENM, GS 홈쇼핑도 보신다면은 이번 장에서 한번 저점을 공략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과 주요 이벤트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